안녕하세요. 김종합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대형 사고 터졌다. 곧 엄청난 변화가 시작된다. 간밤에 미국 소비자 물가와 근원 물가가 발표되면서 엄청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금리 동결을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미국은 7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 인상이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될까요? 집값이 2, 3년 상승하다가 경제 위기를 맞아 대폭락한다는 의견하고 2, 3년간 하락하다가 대폭등한다는 의견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100명의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미국에서 대형 사고 터졌다. 곧 엄청난 변화가 시작된다. 자, 누구한테는 대형 사고가 되지만 누구한테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이 아파트가 많네요. 이 아파트를 잡는 게 기회냐, 또 다른 위기냐. 자, 여기 보실래요? 이제 별표를 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들은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미국 물가 확실히 꺾였다. 긴축 종료 기대가 커졌다. 긴축 종료라는 말은요,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 한미 기준금리, 소비자 물가. 그럼 어떤 상황이길래 그런 말들이 나오느냐? 소비자 물가, 근원 물가, 기준금리 세 가지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오늘 이거 꼭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미국은 지금 소비자 물가가 최고 9.1까지 갔어요. 엄청나죠? 물가가 0%였던 게 9.1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가 5월 달에 4.0. 그럼 이번 달 6월 달은 어떻냐? 3.0으로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졌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고 6.3이었는데 5월 3.3, 6월 2.7,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자, 큰 폭의 하락은 금리를 이제 동결하다가 인하 쪽으로 간다는 뜻이고, 집값이나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요. 꼭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근원 물가 볼게요. 근원 물가. 미국 최고 6.5까지 갔고 5월 달은 5.3, 6월 달은 4.8, 이 정도면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근원 물가.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5.0까지 가는데 5월 4.6, 6월 4.1. 이것도 역시 큰 폭 하락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역시 금리 인하와 집값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물가가 기대치보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준금리를 볼까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기준금리를 설정하는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어떻냐? 미국 21년 0.25%였던 금리가 6월달, 올해 23년 6월달에 5.25까지, 그러다가 7월 한 번 더 올릴 거예요. 5.50까지 갑니다. 지금 이 물가라면 사실상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커요. 미국, 그렇고 한국 21년 이때 0.50으로 미국보다 약간 높았는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단행했죠. 자, 6월달 23년 6월달에 3.50, 7월 아마 또 동결할 거예요. 자, 이번에 동결했잖아요. 오늘 속보 떴는데 동결했고 8월도 동결할 확률이 커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제 미국이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많이 벌어지죠. 이제 금리가 이렇게 점차로 벌어져 버리면 거의 2%로 벌어진 거잖아요. 지금 여기 문제가 안 생길까? 일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금리가 하락 기조라면 문제가 안 되고 상승 기조일 때 문제가 되겠죠. 금리 인하. 자, 우리나라는 언제 금리 인하를 하느냐? 빠르면 11월, 늦으면 내년 2월. 거의 유력해 보입니다. 자, 이제 올해도 금리 인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빠르면 12월, 내년 2월. 사실 금리 인하는 코스로 보여져요. 이제 이거 한번 근거 자료 보세요. 한미 소비자 물가 기준금리 추이. 이거 미국입니다. 먼저 미국의 소비자 물가 보실래요? 자, 0 근처에서 쭉 올라갔다가 거의 9%까지 갔다가 진한 색깔이에요. 여기 3% 여기. 그 다음에 근원 물가 보실래요? 근원 물가도 낮았다가 쭉 올라갔습니다. 자, 고점을 찍고 쭉 내려왔는데 지금 4.8까지 뚝 떨어진 상태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볼까요? 자, 먼저 소비자 물가 6.3까지 갔다가 쭉 내려와서 2.7. 그리고 근원 물가 보실래요? 근원 물가는 계속 횡보를 하다가 자, 5.0 찍고 지금 4.1입니다.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죠. 그래도 비교적. 자, 이러다 보니 이제 기준금리 보실래요? 자,
우리나라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습니다. 7월 달도 동결했어요. 오늘 발표로. 자, 미국은 계속 금리 인상을 합니다. 사실 물가가 지금 낮은 수준은 아닌데 이제 근원 물가가 문제였죠. 특히 미국은 금리에 대해서 아주 경기를 일으킬 정도의, 미국이란 나라는 금리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물가만 올랐다면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물가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킨다고요. 근데 이번에 CPI 그리고 근원 물가가 확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은 사실 7월 달은 할 것 같아요. 막바지. 지금 보면 여기에서는 1.75지만 이제 2포인트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거 중요합니다. 집값이 올라갈까 하락할까? 여러분들은 두 가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 볼게요. 자, A하고 B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집값 폭락을 했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좀 반등을 했다가 여기 2023년 보세요. 자, 결국 떨어져 가지고 하락이 지속된다. 언제 정도 올라가느냐? 2025년이나 돼서 대세 상승이 될 것 같다. 즉, 이 말은 앞에 1년 빠진 것까지 해서 약 3년간 빠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에요. 이 초록색이 0입니다. 0. 그런데 이제 B 한번 볼래요? 자, 얘 플러스로 전환되고 상승 전환해서 23년. 그 다음에 계속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언제 정도부터 떨어지느냐? 대략 한 2, 3년 후인 2026년. 자, 완전 다르죠? 누구는 떨어졌다가 나중에 올라간다. 누구는 올랐다가 나중에 떨어진다. 대충 봐도 비과세까지 올라가네요. 비과세 이상은. 그러니까 만약에 상승론이 맞으면 지금 사야 돼요. 그런데 이 떨어지는 게 맞다면 사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게 거의 유력해 보입니다. B가. 제가 B가 유력하다고 해서 무주택자들 저를 미워할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세요. 왜냐? 지금 막말로 1월 달부터 수직 V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플러스 전환된 다음에는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요. 지그재그로 해서 떨어진 적이 없고 바닥에서부터 쭉 올라왔어요. V자로. 그러다가 이제 상승한 다음에는 완만하게. 여러분들 주변에 집값을 보면 알잖아요. 흐름이 이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금리가 이제 사실상 끝난 것 같거든요. 금리는 이거 볼 것도 없이 기대감 이제 없습니다. 겨울이나 내년에 금리 인하해요. 그럼 집값 올라갈 거 뻔하고 주가도 3,300 회복적으로 갈 것 같아요. 뭐 당장 간다는 게 아니라 몇 번 출렁거리다가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다고 해서 폭등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올라가다가 여기 잘 보세요. 2026년 정도 이때는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을까.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여러 경제학자들이 많은 그 얘기를 해요. 이번에 터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미국이 터뜨릴 것 같았으면 진작 터뜨렸죠. 이번에는 금융위기도 조절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안 터집니다. 다음에 터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폭락을 하겠죠, 다음에. 그래서 A보다는 B 가능성이 크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집값 폭락 세 가지 방향. 그렇다면 집값이 폭락하려면 세 가지 요인이 갖춰져야 돼요. 하나라도. 이 상황이 안 돌아오면 절대 폭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약간 하락할 수는 있어요. 잘 보세요. 경기 위기가 오면 얼마까지 빠지느냐? 50% 가능성이 아니라 떨어져요. 50%. 이건 뭐 무슨 가능성이 어디 있어요? 자, 집값 폭락이 되려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먼저 경제 위기가 터져야 합니다. 집값 폭락은 경제 위기 때, 예를 들면 IMF 때, 미국발. 솔직히 이때 위에 집값 폭락한 적 있나요? 하락을 잠깐 한 적은 있지만 단 한 번도 없어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집값 폭락한다. 그런 말은 믿지도 마세요. 두 번째, 위기에 따라 다르지만 자, 얼마만큼 빠지느냐? 경제 위기가 터지면 40에서 70%까지 떨어집니다. 자, 2023년 올해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2026년 약 한 3년 후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 왜? 그때는 사이클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경제 위기 위험성이 높다. 자, 이번에는 금융이 붕괴돼야 돼요. 그냥 붕괴가 아니라 경제 위기 터졌다. 경제 위기를 다른 말로 금융 위기라고도 합니다. 자, 국내의 금융이 뭐 새마을금고 좀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1금융까지 완전 터져버려야 돼요. 금융위기가 터질 때 또는 해외도 얼마 전에 막 은행 부도 났었는데 그렇게 터져서는 안 되고 그 나라가 부도날 정도로 은행이 박살나야 돼요. 해외 은행 부도라든가 한국 2금융권 이게 1금융권 확대까지
자, 그렇게 돼야 하는데 이 가능성은 10%도 안 돼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10%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집값 폭락한다는 걸 기대감 갖지면 안 돼요. 왜? 안 잡으면 뛰니까 집값은. 금융위기는 예측이 어려운데 가능성이 낮다. 결국은 둘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나마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게 이겁니다. 금리 폭등. 자, 금리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 금리 폭등은 집값, 주가 폭락을 가져왔죠. 이번에 가져왔잖아요. 금리 폭등으로 폭락. 집값이 폭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안정을 지금 찾고 있어요. 집값이. V자 반등한 거예요. 자, 3번 볼래요? 또 물가가 올라가 가지고 금리가 폭등하면 집값 폭락합니다. 물가가 조금 올라서는 안 되고 지금 4포인트까지 2포인트에서 3포인트까지 잡아놓은 이 물가가 다시 4, 5로 올라가야겠죠. 그런데 가능성이 경제위기, 금융위기보다는 높지만 얘도 가능성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집값 폭락 가능성은 10% 미만입니다. 결론적으로. 다만 하락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차별화 6가지. 여러분들 이 차별화가 무려 6가지나 있어요. 이 6가지 중에서 좋은 것, 나쁜 것이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집은 좋은 쪽이냐 나쁜 쪽이냐를 한번 골라보세요. 어쩔 수 없이 태생적으로 나쁜 걸 가지고 있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충분히 극복하고 바꿀 수 있다면 갈아타버리셔야 돼요. 보자고요. 자, 서울이냐 서울이 아니냐에 따라서 서울인 곳은 긍정, 서울이 아닌 곳은 부정입니다. 서울이 가장 안전이에요. 경기도 제 아무리 좋은 신도시라 할지라도요,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져요. 두 번째, 수도권이냐 수도권이 아니냐도 차이가 있어요. 즉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차이죠. 자,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그나마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아파트냐 아파트가 아니냐. 자, 이제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 아닌 거 차이가 크게 날 거예요. 단독, 다가구,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또 주택 아닌 것들, 뭐 상가, 뭐 오피스, 뭐 호텔, 아파트형 공장, 토지 다 포함돼요. 가격이 점차 벌어질 겁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는 가격 점차 벌어져요. 아파트가 좋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단지 나홀로,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파트라고 해서 다 같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나홀로는 사실상 비아파트나 똑같아요. 가격이 뛰질 않으니까. 이번에 경기 지방 중심지에 있냐 아니면 주변에 있냐. 경기도하고 지방의 중심지냐 주변이냐. 여러분들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지역의 중심지에 차지하면 그나마 좀 낫고 주변에 있다면 안 좋아요. 격차가 더 심화됩니다. 마지막으로 큰 호재가 있냐 그냥 평범한 호재만 있냐 이걸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큰 호재는 뭐냐 잊지 마세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입니다. 경기도는 큰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GTX. 자, GTX가 있냐 없냐 수도권도 포함돼요. 자, 그 다음에 서울 특히 강남에 가깝냐 뭐냐 이 세 가지가 진짜 호재예요. 물론 일자리도 중요하고 학군도 중요하지만 걔들은 이걸 못 이깁니다. 일자리 제 아무리 말해봤자요, 파주에 있고 평택에 있고 이런 일자리는 생각보다 집값이 뛰는데 한계가 있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긍정적 요소만 있지 폭등하지 않습니다. 지금 매수해야 할 사람들, 지금 매수를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꼭 했으면 좋겠네요. 제 개인적 생각은 집값이 2, 3년 원만하게 올라간다는 쪽에 무게중심을 줘요. 자, 지금 매수할 분, 내 집 마련. 자, 먼저 매도를 한 사람들은 뭐 합니까? 빨리 잡으세요. 폭락 기다리지 말라고요. 어차피 바닥에서 많이 안 뛰었으니까 좀 손해본 것 같다 하더라도 이제 발목이야. 자, 무주택자 뭐 합니까? 집이 없는 사람은 매입을 우선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청약, 가점이 안 좋아. 그런 사람들 그냥 청약에 목숨 걸다가 집값 폭등. 가점이 평범하거나 또 좋아봤자 50점대밖에 안 된다면, 50점대는 좋은 점수가 아니에요. 서울에서는. 집을 잡으시라고요. 그냥. 그 다음에 갈아타기. 서울이 아닌 곳에서 서울로 빨리 갈아타세요. 아니 갈 수만 있다면. 두 번째, 저가 싼 거에서 고가로. 왜 지금 안 갈아타면 언제 갈아타겠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아닌 거,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빨리 갈아타세요. 추가 매입은 본인이 돈이 있다 은행에 왜 저금합니까? 차라리 세금을 내든지 일시적 이주택을 활용하든지 추가로 갭 투자해야죠. 서울이라든가 상급지로. 자, 자녀 이름으로 빨리 사줘야 합니다. 증여세 내도 좋아요. 서울이나 상급지로. 그 다음에 분양 관련해서 가점이 아주 높다면 청약을 당연히 준비해야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서울 중심으로 60점 아래라면 낮은 거예요. 자, 매입을 해야겠죠. 이번에는 서울 아파트 양극화 심화, 대출 금리 소폭 상승 중. 자, 다시 심해진 아파트값. 자, 이렇게 보면 원래 이렇게 숫자가 높을수록 차별화,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와 싼 아파트의 격차예요. 한동안 줄어드는가 싶더니 집값이 떨어지니까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이제 강남하고 서울 지방은 점점 벌어집니다. 그거는 100%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도중에 등락에 따라서 줄어들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확 뛰듭니다. 자, 시중은행 담보대출이 확 떨어졌다가 요즘 약간 올라가요.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약간 올라왔죠. 근데 이번 CPI 근원물가를 기점으로 뚝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제 전문가 100명 하반기 부동산 전망. 이거 100명을 상대로 한국경제신문에서 한 건데 보세요. 지금 보합이 32명, 1, 2% 상승이 27, 그 다음에 3에서 5% 상승이 17, 3에서 5% 하락이 13.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합이 제일 많지만 상승 쪽이 하락을 압도하고 있어요. 지금 하반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벌써 두세 달 전부터 이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이 빨간색 2, 3년 동안 집값 뛴다. 이거 이번에 결과가 나온 거지만 아무튼 제가 계속 주구장창 상승을 얘기했을 때 2, 3년 뛴다고 했고요.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지역. 볼 것도 없이 강남 3구하고 서울 마용 성광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 집 마련 적기는 언제냐? 자, 다들 다르지만 이 빨간색이 제일 커요. 언제냐? 자, 올해 3분기라고 지금이라고요. 지금 3분기. 왜? 갈수록 지금 발목인데 이제 무릎, 허리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40명이나 무려 17명이 올해 4분기. 내년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10명씩 정도밖에 안 돼요. 결론적으로 지금 전문가들 대부분은 집값이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고 오로지 빅데이터만 가지고 노는 분들, 그런 교수님들만 집값이 하락한다고 하고 있어요. 투자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일까요? 근거가 지금 보여져요. 다주택자들 보세요. 꾸준하게 집값 늘어나고 있잖아요. 집합 건물이라 이 말은 아파트를 말해요. 여기 보세요. 서울 아파트 외지 매매, 외지인들이 매입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투자자예요. 꾸준히 늘어난다는 것은 집값이 올라간다는 뜻이고 외국인도 올라가고 있고. 자, 평당 분양가가 뛰면 집값 뛰게 돼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뛰고 있어요. 분양가. 자, 이제 압구정동하고 마지막으로 성수동. 이게 왜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대장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움직일 줄 알죠. 우리나라의 이제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곳은 딱 두 곳입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압구정하고요, 성수입니다. 용산은 여기에 못 껴요. 명심하세요. 뭐 용산도 많이 올라가겠지만 거기가 1등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나중에 미래 청사진이 이러네. 압구정동. 여기 4, 50층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50층. 자, 여기 성수동 거의 7, 80층까지 간다고 하는데 여기도 신기하게 4구역까지 있어요. 여기는 5구역까지 있고. 닮았어요. 이렇게 구역이. 그리고 이 건너편이 성수고 성수 건너편이 압구정입니다. 둘이 조망에 시너지를 가져오고 밤에는 야경에 시너지를 가져오겠죠. 자,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매수를 합니까? 매도를 합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국내보다 해외 요인이 훨씬 비중이 높고 중요합니다. 즉 경제 위기 여부하고 금리, 해외 집값 세 가지를 꾸준히 챙겨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